자, 이 정청래 대표의 합당을 둘러싸고 민주당도 만만치 않습니다. 내홍에 휩싸였습니다. 일단 정청래 대표를 향한 반대 강성 지지자들의 시위도 있었고 초선 의원 20여 명이 성명을 내면서 정청래 대표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현주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청와대를 제꼈다라는 취지의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조국 혁신당이 합당 청구서를 내밀었습니다. 민주당 간판으로 선거 치러야 하기 때문에 후보 확정 등 확실한 보장이 따라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자 민주당에선 후보 나눠주기는 절대 안 된다. 특히 호남 등 일부 지역 출마자들 입장에선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동상이몽이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더불어민주당의 70년 역사에는 수많은 정치 세력들의 DNA가 다 새겨져 있습니다. 그 많은 DNA를 통해서 우리 민주당의 정체성이 형성되어 있고 그렇게 해봤습니다. 민주당이라는 큰 생명체 내에서 조국혁신당의 DNA도 잘 섞이게 될 것이다. 조 총장의 본심과 관계없이 이 언급은 당명 고수 의견과 함께 흡수 합당론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통합론이 시작도 전에 이러한 오해가 형성되는 것에 강력한 유감을 표합니다. 내우외환이라는 표현도 등장하는데 김광선 변호사님, 내우, 초선 의원 20여 명, 그다음에 최고위원들 다수, 그다음에 강성 지지자들이 굉장히 격앙된말해요. 정청래 대표의 독단이다. 청와대도 제꼈다. 조국혁신당으로 정청래 대표가 가라. 이런 얘기. 외환. 조국혁신당 바깥에서는 지분 내놔라. 이거 아닙니까? 공천 보장해라. 라는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아니, 당의 합당은 엄청난 일이 아니래요. 네. 그러면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이런 엄청난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고 서로 밀고 당기기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일단 정청래 대표가 그냥 던져버렸잖아요. 네. 던져놓고 이제 어떻게든 해결해보자는 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분란이 있다고 볼 수 있고, 아니면 합당하는데 그냥 흡수 합당해가지고 너희들 민주당 들어와라. 우리가 하는 대로 따라서 하라. 이런 식으로 합당하려고 했겠습니까? 네. 당연히 지분을 줘야지 오는 것이죠. 대한민국 합당한 역사가 한두 건이에요? 엄청나게 많잖아요. 네. 그때마다 다 지분 줬잖아요. 그 지분은 공천 지분이죠. 당연히 공천 지분이죠. 지금 강선우를 할지 김병희처럼 돈 주고받고는 공천은 아니겠죠. 아니지만 이것도 돈만 안 주고받았지 상대의 어떤 힘을 인정하고 거기에 따른 공천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대가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사실 지금 제가 볼 때는 조국혁신당은 지금 꽃놀이 패다고 이렇게 봐요. 네. 왜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물론 틀릴 수도 있지만 조국혁신당은 다음 총선에서 또 비례대표로 의원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지역구 나가면 조국혁신당 간판 달고 가면 당선될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한 명도 건지기 쉽지 않다. 그럼 조국혁신당은 사라질 가능성이 큰 거고 이번에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큰 소리는 뻥뻥 치고 있지만 전에 총선 때 비례대표 얻었을 때하고 지금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특히 조국 대표가 지난번 사면 받고 나서 너무나 설쳐됐어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그 당시에 성범죄와 관련된 부분이 당 내부에 있었는데 그걸 매끄럽게 처리 못했죠. 그러면서 지지도가 확 떨어져 버린 거예요. 조국혁신당 내 성비위 문제도 아직 해결이 안 됐죠. 그래서 민주당이랄지 그다음에 조국혁신당을 지지하는 세력이 많이 떠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당의 어떤 지지도 지지부진하고 이번 지방선거도 마찬가지고 다음 총선에서는 제가 볼 때는 전멸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김광선 변호사님 개인 경험입니다. 그러면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민주당과 합당해서 지분을 확보한 다음에 뭔가 거기에서 성과를 내는 게 좋겠고 아마 조국혁신당 지금 국회의원들 다 비례대표 아닙니까? 예. 또 재선하고 싶겠죠. 그러려면은 민주당 간판, 민주당 배지 달고 싶어 할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속내는 그렇지만 이제 겉으로는 흡수 합당 안 된다. 여러 가지로 이의를 제기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합당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이번 지방선거 내에 100% 할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네. 합당은 할 것이다. 단지 이제 시점에 관한 문제일 뿐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 가운데 이현주 최고위원이 정청래 대표를 강하게 비판했는데
대통령 팔이다 라는 비판이에요. 이거 엄청난 얘기인데 대통령을 팔았다는 겁니다. 당대표가. 들어보시죠. 민주당이 정청래 대표 개인 내 사당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방적 통보로 진행이 된 것도 문제지만 자꾸 대통령 운운하면서 대통령을 파는 것은 더 심각한 문제다. 왜냐하면 저희가 확인했지만 전혀 대통령하고 사전에 논의된 바 없고요. 합당 제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사전에 안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엄중하게 경고하고요. 이렇게 경솔한 행동을 어떻게 대표할 수 있는가 굉장히 경악스럽습니다. 야, 이거 엄청난 얘기들을 지금 이현주 최고가 한 건데 확인해봤다는 표현을 썼어요. 보니까 대통령이 사전에 알았던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사실 아니다. 대통령도 모르게 이 엄청난 걸 던졌고 정청래 대표가 대통령 팔이를 하고 있다. 이거 뭐 엄청 어마어마한 얘기들인데 김 장관님. 네. 대통령실이 사전에 알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전혀 통보받지 못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아니 지금 임기 몇 개월 했다고. 예, 그런데 사후에 뒤늦게 언론에 나온 다음에 알려진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사전에 알지 못했다 정도의 사실관계만 대통령실에서 브리핑했고요. 실제 대통령실에서 하고 있었던 논평 속내는 이현주 최고위원을 통해서 나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불편하다. 나 팔지 마라. 이거 나 위한 거 아니다. 라는 메시지가 나간 게 저는 이현주 의원의 개인 입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김 장관님 뭡니까? 대통령도 모르게 합당이라는 엄청난 일을 정청래 대표가 대통령에게도 알리지 않고 이현주 최고 주장에 따르면 동료 최고위원들한테도 알리지 않고 정청래 대표가 탁 독단적으로 이현주 최고 주장에 따르면 그런 거죠. 던진 이유가 뭡니까? 일단 앞서 우리 김강산 변호사께서는 조국 당이 가져갈 이익에 대한 설명을 하셨습니다. 네네. 그러면 반대로 정청래 당대표가 가져갈 이익에 대한 생각을 했겠죠. 그러면 그게 국정 운영에 대한 이익인가?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현재 뭐 150석에서 조금 뭐 왔다 갔다 하거나 해서 이재명 정부가 하고 싶던 일에 대해서 이 입법부가 받쳐주지 못하거나 당이 받쳐주지 못할 상황이다. 그래서 이 12석이라도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정권의 성공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준비한 선물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지금도 뭐 잘 아시지만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은 107석 가진 국민의힘도 무시하고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수가 부족해서 국정을 운영하는데 시동이 걸린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네. 그러면 수의 문제는 아닌 거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그러면 조국 당이 하고 있는 정책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거를 하려고 하나? 예를 들어서 조국 당 같은 경우는 뭐 택지 소유 상한제를 해야 된다는 등 토지 공개념 도입하자는 등 말도 안 되게 부동산 관련돼서 이렇게 훨씬 더 좌파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거 받아들일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정책적인 합당도 아니에요. 그럼 뭐냐? 결국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도 무관하고 입법부에서 수가 필요한 것도 아니라면 정청래 대표 개인적인 정치적인 욕심이라는 거죠. 8월에 있을 전당대회 때 재임하겠다라는 그런 거를 명백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정책적인 이슈를 가지고 가면 대통령실이 중심에 쓰고 하이라이트는 정책을 하는 사람들이 중심이 갑니다. 그런데 당과 관련된 논리는 대통령실과 상의를 물밑에서 해야 될지 모르지만 주도권은 무조건 더 큰 당인 민주당의 당대표가 늘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이제 뉴스의 중심에 서는 거예요. 어떻게 지방선거에 몇 대 몇으로 할지 또는 어떤 뭐 당명으로 가지고 할지 하는 면에 있어서 지방선거 출마를 앞두고 있는 많은 지방 조직들도 이제 정청래 대표 입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근데 정청래 대표 입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민주당 사람들만 아니라 조국 당 사람들도 다 그 입을 바라보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 주도로 6월 지방선거 때까지 그 영향력을 확실하게 확산하고 주도권을 가지고 가게 되고 그 힘을 바탕으로 해서 자기는 지금 재임 당대표가 되겠다. 오로지 지금 그 합당은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통령실이나 대통령과 가까운 저런 의원들은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처음이 아니에요. 대통령이 어디 해외 나가서 성과를 얘기할 때마다 뭐 그 정청래 대표가
대통령실이랑 얘기하지 않은 거 막 밀어붙여가지고 제발 좀 엇박자 내지 말라라고 네네.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쭉 쌓여온 거라고 보여집니다. 김희정 의원님 의견입니다. 대통령을 제낀 거 아니냐. 논란의 쟁점은 이거예요. 대통령을 제낀 거 아니냐. 합당, 물론 홍익표, 우리 돌직구 출신의 홍익표 정무수석은 그 당이 알아서 할 사안이라 대통령이 뭐 청와대가 언급할 사안 아니다라고 했지만 합당, 대통령을 배출한 당이 합당하는 일은 정무수석도 있고 하니까 청와대가 조율하는 것이 상식인데 대통령을 제꼈다? 아니다? 뭡니까? 일단 홍익표 정무수석이 한 이야기, 그거는 그냥 청와대가 당무에 개입할 수도 없고 선거 개입 이런 거 안 된다. 근데 이제 사전에 들었다 정도 이야기는 그건 맞는 것 같아요. 뭐 얘기를 하긴 했겠죠. 그런데 이제 이를테면 우상호 직전에 정무수석이 한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대통령도 언젠가는 통합은 뭐 당연히 할 것이다라고 생각은 했지만 뭐 언제 어떻게 지금 당장 뭐 지난번에 정청래 대표가 선언한 것처럼 네. 통합 제의 그걸 오늘 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는 그런 얘기는 없었다. 분이 없었다. 근데 또 사실 또 뒤집어 보면 그런 얘기를 하는 건 또 안 되죠 사실. 우리가 누누이 윤석열 정권에서 당무 개입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비판을 했는데 그거를 아주 자세히 정해서 날짜는 지금이 좋겠어. 지방선거 전에 통합을 해서 어찌됐건 지방선거를 좀 더 압승해야 되지 않겠어. 이런 얘기를 청와대에서 했다면 그건 더 문제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일정 부분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사전에 교감 적어도 그런 정도 없이 과연 할 수 있을까?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현주 최고 얘기는 확인해 봤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몰랐다는 거잖아요, 대통령이 전에. 그러니까 누구한테 어떻게 확인을 했는지 조금 더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증거를. 예. 증거를 갖고 와라. 증거를 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당원들 이제 토론하고 또 투표도 하고 그 과정이 이제 남아 있는 셈이에요. 네. 지금 지방선거 4달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문제 가지고 계속 갈 수는 없을 거고 또 당원들이 반대하면 걷어들이겠다라고 정청래 대표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또 순서가 뒤바뀐 거 최고위원들에게 사전에 또 미리 논의하지 못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지고 이제 사과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지나가야 될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제는 당원들이 의견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친명계 의원들은 지방선거보다 전당대회용이다. 그래서 대통령을 제낀 거다라고 의심하는 목소리도 있네요. 글쎄요. 대통령 임기 1년도 채 안 되는데 집권당 대표가 대통령을 제끼고 정치를 잘할 수 있을까요? 이 정도 되는 사안을 사전에 얘기 없이 추진할 리는 없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당내에서는 반발이 굉장히 거셉니다. 정청래 대표는 밀어붙일까요? 이것도 지켜보겠습니다.